네, 물질 추출론 13-3강. 오늘 2차시긴 하지만 13-3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13-2강에서 열적인 건조 공정에 대해서 그 기본적인 개념들 이런 것도 이제 같이 살펴봤고요. 특히 열적인 건조 공정 중에서 고체 수분을 포함하고 있는 고체에 어떤 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급함으로 인해서 뜨거운 공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급함으로 인해서 고체가 가지고 있었던 이제 수분이 증발하는 그런 유형의 단열 건조에 대해서 같이 이제 살펴봤는데, 그 경우는 고체 입자들이 이제 이렇게 머물러 있는 거기를 갖다가 뜨거운 공기가 지나가면서 그 안에 있었던 고체 내부에 있었던 수분을 갖다 이제 이렇게 제거하는 이제 승화가 아니라 기화를 통해서 이제 제거하는 그런 이제 방식이었던 거죠. 그리고 또 그 13-2강의 초기에는 바로 우리가 시간에 따른 고체 내부의 수분 함량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렇죠? 그러한 이제 관계를 갖다가 이제 또 살펴보기도 했고, 또 시간에 따라서 건조 속도의 변화는 어떻게 이제 일어나게 되는지, 또 고체 내부에 있었던 그런 이제 뭐 내부 수분이라든가 또는 자유 수분이라든가 또는 결합 수분이라든가 뭐 등등에 대해서 같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열적 건조 고체 취급에 있어서 단열 방식인 고체가 뜨거운 공기하고 이제 접촉하는, 공기를 통해서 고체 내부에 포함되어 있는 이제 수분이 증발하고 그런 과정에 이제 단열 방식의 이제 건조 방식을 살펴봤는데요. 요 경우에는 고체가 뜨거운 표면 또는 다른 열원에 노출이 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즉, 요 그림에도 이제 보신 것처럼 저렇게 철판이 달궈져 있는 형태겠죠. 거기에 고체들을 갖다가 올려놓은, 그래서 이제 건조하는 방식인 거죠. 제가 조금 전에 잠깐 13-2강에서도 설명을 했었지만, 우리가 뭐 가스레인지라든가 이런 데다가 냄비를 갖다가 놓고, 수분이 잔뜩 있는 냄비를 갖다 놓고, 그리고 열을 갖다가 이제 가하게 되면은 냄비라고 하는 뜨거운 고체의 열에 의해서 고체하고 접촉이 되어 있는 그 수분들이 증발하는 이제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캐비넷 형태로 되어 있는, 빵을 굽는 형태도 아마 이제 저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런 방식인 것이죠. 그래서 고체가 정지 또는 천천히 움직이는 수평 표면 위에 펼쳐져서, 그래서 이제 건조된 이제 그런 이제 방식이고요. 또 고체가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원통형 가열 표면 위에 교반이라든가 혹은 나선식 또는 패들식으로 운반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접촉되어 있는 그런 형태도 있어요. 물론 이것이 기울어져 있을 경우에는 중력에 의해서 기울어져 있으니까 밑으로 두루루루 굴러가면서, 그러면서 쟤는 이렇게 이제 회전을 한단 말이에요. 통은 그런 방식으로 이제 건조가 되는 그런 유형이 있는가 되면, 또 고체가 중력에 의해서 경사 가열 표면, 요 그림인 것이죠. 로타리 드라이어, 요것은 이제 로타리 킬른 드라이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방식의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로타리, 이 통이 돌아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건조가 되는 그런 방식. 같이 한번 이것도 영상 보실까요? 지금 요 그림에는 수평으로 지금 요 로타리 드라이어가 수평으로 지금 이제 회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그런 방식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평으로 있다 보니까 이 안에 어떤 기어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회전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이동을 이제 하는 그런 유형인 거죠. 네, 이렇게 로타리 드라이어의 작동 원리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이어서 또 벨트가 이제 움직이는, 아까 판이 있었는데 그 판 대신에 벨트 자체가 이제 움직이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벨트 드라이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고체 입자를 공급하는 방식이고요. 공급을 하면 저렇게 벨트가 이동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저 고체들이 이제 건조가 되는 방식인 것이죠. 그래서 저 벨트 자체가 뜨거운 경우도 있을 테고 또는 뜨거운 공기를 저 내부로 이렇게 유입을 시키는 그런 방식도 마찬가지로 이제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벨트가 이동하면서 한쪽으로 고체들을 갖다가 다시 이렇게 이제 모으게 되는 그런 유형으로 이제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공정으로 다시 이 나선형 축에 의해서 그래서 또 다시 이동되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끝나고 나면 벨트는 다시 이제 세정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 거죠.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유형들이 있고요. 바로 그렇다면 건조기에 이제 어떤 그 수분을 포함한 그런 고체 입자를 갖다 집어 넣어서 그래서 건조를 하는 방식에는 연속적으로 이제 건조하는 방식이 있는가 하면 한번 넣어서 건조하고 나면 꺼내고 또 새로운 시료를 넣어서 건조하고 나면 또 꺼내고 하는 그러한 이제 회분식 방식이 있겠죠. 그래서 바로 회분식의 건조기 타입하고 또 이렇게 연속식 한쪽에서 들어가고 한쪽에서 빠져나가는 즉 그런데 들어가는 고체 입자가 들어가는 쪽하고 또 뜨거운 공기가 들어가는 쪽하고가 서로 이렇게 반대쪽에서 이렇게 가는 경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향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향류. 그럼 같은 쪽에서 고체 입자도 이쪽에서 들어가고 또 뜨거운 공기도 같은 쪽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는 병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회분식의 경우에는 한번 넣어서 다 건조가 되면 꺼내내는 방식. 그 다음에 이 향류식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이제 연속적인 거죠. 지속적으로 한쪽에서는 들어가 아까 벨트를 타면서 움직이는 것처럼
한쪽에서 들어가고 또 한쪽에서 빠져나가는 그런 이제 유형인 거죠. 건조기 내부에서의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의 그런 이제 그 장치들이 있을 텐데 그 내부에서의 온도 변화는 원료의 성질이라든가 또 액체 함량 또는 가열 매체의 온도라든가 건조 시간 그리고 건조 고체의 최종 허용 온도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다른 형태로 이제 나타나게 되겠죠. 일반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회분식 그리고 향유형 연속식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수 있을 텐데 회분식의 경우에는 뭐예요? 지속적으로 이제 가열을 하는 거니까는 시간에 따라서 그 가열 매체 자체는 온도가 일정하게 가열을 갖다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해서 그 입자는 처음에는 조금 증가하다가 그 다음에 증발이 계속 일어날 때는 일정한 온도를 가지다가 거의 증발이 다 끝나면 수분의 기화가 다 끝나면 그 다음에 다시 증가하는 저런 방식을 갖다 이제 띄게 될 테고요. 요것처럼 향료 서로 반대 방향에서 유입이 돼 가지고 그래가지고 고체가 포함하고 있는 수분을 갖다가 이제 제거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이 매체의 온도가 처음하고 나중하고 이제 바뀔 수가 있죠. 즉 요거는 이제 향유식이니까 고체는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그때 온도 변화를 갖는 데 반해서 예를 들어서 뭐 뜨거운 기체가 주입이 될 때는 처음에는 높은 온도에다가 이렇게 점점 낮아지는 그쵸? 온도가 왜? 증발을 시키려고 온도를 뺏겼으니까 점점 낮아지는 그런 이제 방식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것이 이제 건조기 내에서 이제 온도 분포라고 이제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왼쪽이 고체가 유입되는데 오른쪽이 뜨거운 기체가 유입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거는 시간에 따라서 표현을 했지만 여기는 그것이 아니라 위치에 따라서 이제 표현을 한 거죠. 그렇죠? 예. 고체가 유입되는 입구, 이쪽은 뜨거운 기체가 유입되는 입구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다라고 여러분들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열적인 건조 공정들, 열적인 건조 공정이라고 하더라도 이 건조니까 결국은 뭐예요? 기화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기화를 하는데 아주 뜨거운 기체로만 집어넣지는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그냥 선선한 공기. 그래서 빨래 말릴 때 여러분들 뭐 밖에다 말릴 때 뜨거운 그런 이제 공기, 물론 뭐 한여름이면 뜨거울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보통 상온에서도 빨래가 마르잖아요. 그런 방식인 거죠. 그래서 냉풍 건조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공기를 한 15도씨 정도로 냉각을 시킨 상태에서 건조하는 거죠. 그래서 냉각시키고 15도씨 정도로 냉각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제습을 해서 수증기압을 낮춘 그러한 이제 상태로 그래서 이제 뭐라 그럴까 이제 고체하고 접촉을 시킴으로써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이 경우에는. 그래서 이 고체가 가지고 있는 수분을 갖다 제거하는 그러한 이제 형태가 이제 냉풍 건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차가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 0도 이하로 뭐 차가운 바람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보통 온도가 이제 열풍 같은 경우는 뭐 100도씨 이상 뭐 이런 경우도 이제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이제 보통 한 15도 정도까지 그 정도의 이제 기체를 사용해서도 건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보통 식품 등에 많이 사용하는 공정이고요. 갈변이나 지방의 산화를 갖다가 이제 억제하는 그런 방식으로 즉 온도를 낮춤으로써 그렇긴 하지만은 이건 뭐예요? 건조 속도가 굉장히 느리잖아요. 그렇죠? 기화되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설비 크기가 커져야 될 테고 또 운전 경비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드는 그런 이제 단점을 갖다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이제 진공건조는 뭐냐면은 압력을 낮춘 형태죠. 가압은 이제 고압 상태이지만 이것은 오히려 압력을 변화를 줘서 낮춘 상태에서 이제 건조하는 거죠. 보통 밀폐된 용기의 내부 압력을 30에서 100mmHg 이 정도로 낮추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우리 대기압 보통 1기압인 경우는 760mmHg라고 얘기하잖아요. 압력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기압이라고 하는 표현 방법도 있고 mmHg로 표현하는 방법도 있죠. 그리고 요즘은 뭐 여러분들 일기예보 잠깐
들으시면 헥토파스칼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하잖아요. 이런 것도 다 압력의 단위예요. 근데 이제 밀리미터 HG로 표현할 때는 760mm HG가 1기압이니까 30에서 100mm HG면은 굉장히 낮은 거죠. 예? 그렇게 압력을 낮추면은 예, 마찬가지로 예, 끓는 점이 굉장히 낮아지게 됩니다. 30에서 50도씨 정도면은 이미 이 수분들을 갖다 증발시켜서 그래서 제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낮은 저온 상태에서 바로 건조를 시킬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물 같은 경우가 우리가 1기압, 저기 그 골뱅이 마크가 있잖아요. 우리 메일에서 쓰는 골뱅이 마크. 저거는 이제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at 마크라고 그래요. at 마크. at 표식이라고 하는데요. at는 뭐예요? 영어로 at 뭐뭐에서 어떠한 조건에서 이런 의미죠. 즉 at 1atm, 즉 1기압의 조건에서 이런 상태죠. 이런 이야기죠. 1기압 상태에서는 물의 경우 1기압 상태에서 뭐예요? 100도씨에서 끓죠. 그래서 100도씨일 때가 끓는 점이에요. 그래서 기화를 하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증발을 하고 이런 거죠. 그런데 이거를 압력을 1기압이 아까 뭐라 그랬냐면 760mm HG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234mm HG로 압력을 뚝 떨어뜨리게 되면은 100도씨가 아니라 70도씨 정도면은 끓는 점이에요. 증발하는 거예요. 저거보다 더 압력을 갖다 낮춘, 아까 제가 표현한 것처럼 30에서 100mm HG 정도로 더 낮추게 되면 30에서 한 50도씨 정도면은 이렇게 증발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형태로 이제 이용을 하는 거죠. 특징은 뭐냐면 바로 이렇게 진공건조의 특징은 저온 용력에서 건조를 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건조 속도가 굉장히 높고 원료가 가지고 있는 주로 이제 식품 같은 경우가 이제 대부분 이렇게 이제 건조를 많이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러한 이제 맛이라든가 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대로 이제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건조식품의 맛, 향, 색의 열화를 갖다 억제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다 가지고 있고요. 영양 성분의 분해, 산화 이런 거와 같은 이제 화학 반응 이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낮은 온도에서 하기 때문에 또 발포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물에 용해되기 쉬운 이제 그러한 다공질 과립상 제품 이러한 것들에도 이제 쉽게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다공질로 되기 때문에 저수분까지 건조하기가 아주 낮은 수분으로 건조하기가 용이합니다. 그리고 2차 오염이 없는 위생적인 제품을 갖다 이제 얻을 수가 있고요. 또 연속 작업이 어렵고 또 생산비가 높은 그런 이제 단점이 있어요. 왜? 압력을 저렇게 낮추려니까 진공으로 만들려니까 굉장히 이렇게 생산비가 높은 이제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진공건조 이용 제품들은 당이라든가 수분이 많아서 분무 건조라든가 또는 기타 기존 방법으로 건조하기 어려운 그러한 제품인 경우에 분무 건조를 많이 해요. 특히 물엿, 조청, 메가농축액, 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진공 건조 시킵니다. 그래서 수분을 갖다가 많이 이제 제거를 하죠. 여러분들 꿀 같은 경우도 분말로 되어 있는 거 보신 적 있어요? 꿀, 파우더 타입의 꿀.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도 우리가 이제 식품에서는 많이 만들고 있죠. 그리고 열의 영향을 받기 쉬운 원료들, 오렌지 과즙이라든가 또는 토마토 퓨레 또는 뭐 이제 뭐 간장이라든가 된장, 장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간장류겠죠. 이러한 것들에도 마찬가지로 진공건조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또 고품질의 건조식품들을 제조하는 인스턴트 커피라든가 스프라든가 그렇죠? 우리 라면 스프라든가 또는 라면 스프가 아니더라도 뭐 이제 국 대신 먹는 이제 스프, 양송이 스프나 크림 스프라 이런 것들 또 농축액 이런 것들을 제조를 할 때 진공건조 방식을 갖다가 많이 활용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자, 또 다른 방식으로 이제 분무 건조가 있어요. 분무 건조는 슬러리나 액체 재료를 아주 미세한 액체 입자 상태로 그대로 이제 10에서 한 200 마이크로 정도의 작은 액체 상태로 이렇게 뿌리게 됩니다. 스프레이 상태는 이제 뿌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건조 어떤 열이 공급이 되어 있는 그런 공간 한 180도씨 정도 이런 정도의 이제
저런 미세한 입자 상태로 막 뿌리게 되면은 미세한 액체 입자와 열풍이 이제 접촉이 되면서 짧은 시간 한 1에서 10초 정도, 길어도 10초 정도 동안에 건조가 됩니다. 그 입자들이 포함하고 있는 수분을 갖다 이제 건조시키게 되는데요. 그러한 방법으로 이제 건조를 하기 때문에 초기 수분 농도가 높은 액체 혼합물들 이런 것들을 건조하는데 굉장히 유리하고요. 열 변성에 의한 품질 저하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막을 수가 있어요. 왜? 굉장히 짧잖아요. 시간이 노출되는 시간이. 온도는 높지만 노출되는 시간이 짧아서 그래서 바로 열에 의한 이제 변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최소화시킬 수 없지는 않지만 시키면서 건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분유라든가 분말간장, 여러분들 분말간장 보신 적 있어요? 분말간장 또는 뭐 분말 된장들 또는 이제 농축액 분말 이런 것들에 이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요거의 특징은 뭐냐면 건조 시간이 짧고 연속 작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양분 손실이 적고 열에 강한 식품이라든가 또는 열에 약한 식품 어떤 거든 다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적용을 할 수가 있고 제품의 특성에 따라서 건조기 설계 이런 것들을 갖다가 유연하게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을 갖다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분무 건조 영상 보시죠. From the food we eat to the medicines that keep us safe and healthy. It is used throughout the food, manufacturing, and pharmaceutical industries to rapidly dry liquid product feed into a powdered material using heated gas for a variety of consumer and industrial applications. The process begins when a liquid product feed is passed through a special nozzle called an atomizer. The atomizer disperses the liquid stream as a mist of fine droplets into a heated gas atmosphere to facilitate the drying process. There are various nozzle designs, such as pressure nozzles and rotary nozzles. The type of atomizer used will vary by application. As the product feed is dispersed into the drying chamber, the droplets rapidly dry as the liquid evaporates. The dried particles fall through the drying chamber for collection using a variety of methods and packaging for further processing and distribution. The heating gas is vented back into the atmosphere. This is the simplest form of spray drying, otherwise known as a single-pass system. Several major components make up a typical spray drying system. The process begins when the product feed is delivered from the feed tank through the feed line to the atomizer, which is located at the top of the drying chamber. Drying gas is introduced to the drying chamber through the inlet HEPA. The atomizer disperses the product feed as a fine mist of droplets into the drying gas. Once the material has dried, the particles pass through the system to the collection chamber where the material is deposited into powder bags. The heating gas is then vented out through the outlet HEPA. 네, 이렇게 액체, 고체 입자를 아주 미세한 고체 입자를 갖다 이제 포함하고 있는 그런 액체를 갖다가 분무를 하는 거죠. 스프레잉을 하고 또 뜨거운 기체를 갖다 공급을 함으로 인해서 스프레잉을 했을 때, 그렇죠? 분무를 했을 때 그 분무 액체가 가지고 있는 액체들은 전부 뜨거운 기체에 의해서 증발을 시키고 그리고 고체 입자만 밑으로 떨어뜨려서 그래서 이제 제거하는 그런 방식.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건조된 그런 이제 고체 분말들을 갖다 이제 얻는 그런 방식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동결 건조가 있죠. 동결 건조는 식품을 동결시킨 다음에 고도의 진공을 만든 이유는 뭐냐면은 굉장히 낮은 온도에서 즉 낮은 온도에서 이게 기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식품에 이제 빈결점을 갖다 직접 승화를 시키는 기화. 즉 고체에서 기화가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승화라고 얘기하잖아요. 고체에서 바로 기체로 바뀌는 승화를 시켜서 제품을 갖다 만드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즉석 건조 식품이라든가 야채, 과일, 차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동결 건조를 하게 됩니다. 동결 건조의 종류는 우리 보통 대기압, 상압인 상태에서 동결 건조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진공을 갖다 걸어줌으로써 더 빨리 얼린 상태에서 이제 기화를 시켜서 즉 승화를 시켜서
수분을 갖다 제거하는 방식이죠. 상압 동결 건조는 식품을 동결한 후에 저습, 저온의 기체를 갖다 강제로 순환시키면서 건조를 하는 방법이고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우리 보통 대기업에서 이제 하는 방식이 뭐예요? 추운데도 이렇게 마르는 바로 대관령의 황태 건조. 그렇죠? 황태 덕장 같은 경우가 겨울에 추워서 얼잖아요. 그럼에도 아주 적은 양이긴 하지만은 수분이 적은 그런 이제 기체들을 갖다 통해서 수분이 이제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황태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이제 언 상태에서 수분이 승화돼서 이제 빠져나가고 이제 그러한 형태인 거죠. 두 번째 진공 동결 건조는 원료를 동결시킨 다음에 얼리는 거예요. 얼린 다음에 진공실에서 고체 상태의 얼음을 기체 상태로 바로 승화시켜서 그래서 이제 얻는 조작이에요. 요 밑에 있는 것이 이제 기계적으로 많이 하는 이제 그런 동결 건조 방식인 것이죠. 바로 이러한 동결 건조의 장점은 뭐냐면 언 상태에서 얼으면은 뭐예요? 부피가 크게 변하지 않잖아요. 저희 그 천연물 같은 경우도. 그쵸? 그 상태에서 이 언 것이 승화가 돼가지고 빠져나가니까 그 상태의 부피를 거의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축의 변형이 거의 없고 외관이 양호한 거예요. 향이라든가 맛, 색, 또 영양가의 변화가 거의 없고요. 그리고 물에 담갔을 때 이제 바로 그 빈 공간에 물이 채워지면서 보건성이 좋아지는 거죠. 품질에 손상이 없이 저수분으로 건조를 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단점도 있습니다. 표면적이 커서 다시 수분을 흡수하기 쉽습니다. 수분을 사실 제거하려고 이렇게 말렸는데, 그러니까 수분이 많은데 노출이 되면 쉽게 다시 수분이 이제 포함되는 그런 이제 흡수하기 쉬운 단점이 있고요. 지방이나 색소가 산화되기 쉬운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부스러지기가 쉽고 또 포장이나 수송이 곤란한 그런 이제 부분도 있고요. 건조 시간이 길고 설비가 비쌉니다. 이건 얼리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진공 상태에서 승화를 시키고 그러려니까 이게 비쌀 수밖에 없죠. 자, 동결 건조 어디에 활용이 되는지 영상 같이 한번 또 보실까요? 우선 동결 건조기의 원리는 이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이런 거예요. 샘플을 갖다 냉동시킵니다. 냉동을 시키면 그 부피는 그대로 유지를 하는데 거기에서 수분만이 이렇게 승화가 되는 거죠. 그러한 형태를 갖다 유지한 그런 상태로 이제 건조가 되는데 얘는 다시 물에다 집어넣어주면 거의 원상 복귀가 된다는 거죠. 이런 형태를 갖다 이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영상 보실게요. 식품의 변형도 적고 미생물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동결 건조 기술. 식품을 어느 점 이하의 온도로 동결시킨 후 높은 압력을 가해 식품 속 물 분자들을 승화시켜 수분이 없는 상태로 만드는 기술인데요. 성분이나 형태의 변화 없이 건조가 가능하고 장기간 보관이 가능해 다양한 간편식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드라이아이스라는 이제 물질을 이제 보시게 되면은 고체 상태, 즉 얼음 상태에서 자연 이제 휘발되는 이제 형상을 이제 보실 수 있어요. 마찬가지 그런 원리를 이용한 이제 기법이 되겠는데요. 물질이 이제 얼어 있는 상태, 즉 원형 보존 그대로를 형태를 이제 보존하고 그 상태에서 남아있는 수분만 배출하는 것이 동결 건조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마이너스 40도에서 동결 후 진공 상태로 기압을 낮추자 수분이 미세하게 승화되며 조금씩 건조되기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약 24시간 동안 공정을 거치면 원형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수분은 모두 제거된 상태로 건조가 완료됩니다. 수분이 모두 제거되기 때문에 공정을 마친 건조물은 매우 가벼워지게 되는데요. 본래 무게에서 무려 80% 이상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양소 유지와 관리의 효율성이 높을 뿐 아니라 분말로 만들어
신선하고 손쉽게 섭취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동결 건조 기술. 고유의 향과 영양 성분 등의 변화가 적어야 하는 과일이나 채소, 또 분말 커피 등의 보존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맛과 향 그리고 영양소를 파괴하지 않는다는 이제 범주에서 비롯됩니다. 결국 이제 동결된 상태에서 수분만 배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형상의 형상의 이제 변형까지도 막을 수가 있는 거죠. 네, 잘 보셨습니까? 네, 이러한 이제 동결 건조 방식이 있고요. 또 드럼 건조의 경우에는 이제 슬러리나 페이스트, 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는 반고형상의 원료를 열매체가 통하고 있는 드럼, 드럼에다가 얇게 부착을 시켜서 그 드럼이 뜨거운 거죠. 그래서 이제 건조하는 방식이에요. 장점은 광범위한 원료 건조가 가능하고요. 건조 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그래서 연료에 의한 변성이 작아요. 열효율이 높고 구조가 간단하고 청소도 굉장히 간편합니다. 소량 다품종에 이제 생산하는데 유리하고요. 또 후처리 방법에 따라서 분말, 또 플레이크, 또는 필름 여러 가지 형태로 그렇게 이제 만들 수가 있죠. 바로 이러한 이제 드럼 건조 같이 한번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150도씨로 가열이 되어 있는 드럼이래요, 이게. 그쵸? 여기에다가 뭐 여기 이제 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드럼 사이에다 저렇게 이제 넣는 경우도 있고, 또 한쪽에 드럼이 돌아가는 한쪽에서 이제 주입을 하는 경우도 있겠죠. 저렇게 이제 드럼, 뜨거운 드럼 판에 저렇게 이제 건조가 된 상태로 이렇게 이제 붙어 있겠죠. 그러면 블레이드, 즉 칼날처럼 된 것이 싹 긁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긁어내면 밑에 이렇게 건조된 고체 형태로, 건조 고체 형태로 이제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형태, 원하는 형태의 제품을 갖다가 건조된 그런 이제 고체 제품을 갖다 이제 얻을 수가 있는 그런 스타일인 것이죠. 바로 이러한 고체 건조를 통해서는 건조 과정에서 물리적 변화, 화학적 변화들이 이제 동반되게 됩니다. 물리적 변화는 수용성 물질이 이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렇죠? 특히 천연물 내부의 수분이 표면으로 이동을 하고, 그리고 수용성 물질도 이제 함께 이동을 하죠. 건조 속도가 지나치게 이제 빠른 경우에는 고체 표면의 수분 이동 통로에 단단한 이제 불투과성 그런 이제 막을 생성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부는 잘 건조가 안 되는 그런 이제 경우도 있어요. 또 공기의 적정 온도, 적정 습도를 갖다 이제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조 진행에 따라서 고체 내 수용액 농도가 증가하고 표면에서는 갈변이 일어나는 그런 이제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수축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건조 시에 조직의 수축이 발생해서 동결 건조는 이제 그대로 승화를 하니까는 그렇지 않지만 건조가 진행되는 동안 내부 수분이 제거되면서 이제 수축이 되고요. 또 건조 시 발생한 수축은 건조 속도에 영향을 갖다 이제 미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건조 표면적들이 이제 좁아지면 안에 있는 것들이 미처 못 빠져나오니까 식품 내부에 압력 구배 이런 것들이 발생돼서 확산계수의 변화를 주기도 합니다. 또 다른 형태는 표면 경화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표면에서 증발량이 내부 확산량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고체 표면만 지나치게 건조가 되고 수분이 통과하지 않는 단단한 그런 이제 막을 형성함으로써 내부는 덜 건조가 되는 그런 형태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또 불투과성 막을 갖다 만들 수도 있어요. 수분 확산을 방해하고 표면만 지나치게 건조가 되는
그런 특징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당류나 용질의 농도 이런 것들이 큰 식품의 경우에 바로 이렇게 표면 경화가 이제 잘 일어나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물리적 변화긴 하지만은 어떤 그 성분들,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성분들이 밖으로 이렇게 석출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징어라든가 전복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타우린 이런 것들이 석출되기도 하고요. 또 오징어 타우린뿐만이 아니라 베타인이라든가 글루타민산이라든가 또 히스티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석출되기도 합니다. 미역 다시마 같은 경우는 만니톨이나 또 아미노산 같은 경우가 이제 석출이 되는 그런 이제 단점을 가지기도 이제 해요. 또 화학적 변화로는 비타민이 파괴된다라든가 수용성 이제 비타민들, 단백질 변화가 생기거나 탄수화물의 변화가 생기는 특히 갈변 현상들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 지질이 산화되는 그런 이제 단점도 있을 수 있고요. 색소가 변화되는, 또 핵산계 물질이 이제 변화되는 이제 그러한 형태를 갖다가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제 화학적 변화도 이제 가끔 이제 동반이 되기도 하는 거죠. 또 바로 이러한 이제 건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실제 공정에 이제 많이 쓰는 우리가 뭐 실험실에서 쓰고 실제 공정에서도 보편적으로 범용적으로 쓰는 이제 건조기 그런 유형도 제가 한번 이제 사진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드리면 맨 왼쪽이 우리 실험실에서 많이 쓰는 그런 이제 건조기죠. 비커라든가 또는 이런 것들을 이제 말리는 건조시키는 그런 이제 건조기들이고요. 요 가운데 있는 게 여러분들 세탁이 끝나면 이제 건조하는 세탁 건조기죠. 세탁용.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제 동결 건조기예요. 아까 여러분들 조금 전에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얼렸다가 동결시켰다가 압력을 낮추면서 고체가 승화가 돼가지고 얼음이 승화가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이제 스타일인 것이고요. 또 진공 건조기가 저 왼쪽에 있는 진공을 걸어줘서 더 낮은 온도에서도 이제 건조가 될 수 있는 방식. 그리고 오늘 사실은 시간도 그렇고 또 이 마이크로웨이브 건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내용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또 제가 설명하고 그러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 구체적인 건 제가 설명을 안 했는데요. 마이크로웨이브 즉 전자레인지를 통해서도 사실은 이제 건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실생활에도 많이 응용을 하고 있는 그런 건조 방식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걸로 이제 건조에 대한 고체 건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